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요거 봅시다. 자, SBS 얘네들 늘 사고치고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는데도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봅시다. 미디어 오늘에 나온 보도인데 10월 7일 날 박원순 성추행 그 의혹과 관련해서 SBS가 굉장히 크게 보도했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거가 법정 제재 받은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잘 안 알려줘서 모르셨죠? 우리 깨시민들은 열심히 찾아봐서 또 아시는 분들 한 50분 정도 될 텐데, 이 방송 들으시고 계신 지금 한 200분 넘은 분들은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이거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시사바리스타에서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고소인의 멘트를 따가지고 SBS 기자가, 이거, 박원순 시장한테 피해보신 어떤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여러 명 있다. 요렇게 SBS가 초반에 그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김재련 변호사가 그 문제 많은 김재련 변호사조차도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우린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렇게 기자회견장에서 밝혀가지고 그럼 뭐야? 그러면은 SBS 그 기자가 얘기한 건 뭐야? 막 이래가지고 제 얼굴이 왜 이렇게 자꾸 잘리지? 아무튼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시사바리스타에서 뭐야? 그럼 당시에 그 기자는 뭘 갖고 보도한 거야? 제보자가 고소인이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다는데 누구 얘기를 듣고 보도했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시사바리스타에서 약간 문제 제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문제 삼아가지고 법정 제재했습니다. 기사를 좀 잠깐 봅시다, 여러분. 그때 SBS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SBS 당시 보도가 어땠는지. 근데 민경호 기자 요 친구가 보도했는데 이 친구 이름 잘 기억해 두세요. 민경호 기자가 뭐라고 보도했냐면 그 당시에 이거 있어요. 이러 보세요. A씨는 본인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하지 못한 가운데 본인이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민경호 기자가 직접 만난 것처럼 직접 인터뷰를 하든 뭐 편지 교환을 하든 뭔가 자세히 밝히진 않았는데 직접 확인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썼다고요. 처음에. 그죠? 사자명예 훼손감입니다. 이거 김강훈님. 그죠? 김광현님. 그래서 우리는 뭐야? 박원순 시장이 무슨 일을 벌인 거야 도대체? 우리 처음에 다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면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하여튼 그래서 돌아가셨나. 아무튼 우리 다 깜짝 놀랐던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김재련 변호사가 아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나중에 밝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야 얘 이거 어떻게 확인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죠? 화가 났었죠. 몇몇 이제 저같이 이제 진보 언론 기자들. 문제 제기하고. 그런데 이게 결국 이제 SBS가 법정 제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 위원들이 한 얘기를 잠깐 좀 읽어봅시다. 허미숙 소위원장이 SBS 이제 그 기자 이제 대표로 누굴 이제 책임자가 나왔겠죠. 무슨 팀장이 나왔나 봐요. 조 무슨 팀장이 나왔나 봐. 해당 기자는 왜 안 나왔대? 민경호 너 뭐하냐? 내가 아는 애거든요, 민경호.
잠깐만. 아무튼 이 사람이 이래요. 방송의 문제점이 뭔지 아느냐. 사실 확인을 위해 어떤 취재를 했느냐. 이런 걸 물으니까 여기 있구나. 조성현 SBS 무슨 팀장이 나왔는데 사회부에 같이 있나 봐요. 간부. 피해자를 직접 취재하지 않았으면서 직접 취재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거 인정한다. 문제였다. 그죠?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더 있다라는 내용을 가장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취재원 한 명하고 연락해서 문장을 작성했다. 아니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처음에 밝혔어야지. 처음에 기사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애초에 처음 기사가 A씨는 또 본인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덧붙였고 용기를 냈다. 뭔 소리야. 용기를 냈다라고 지인이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야지 처음에. 우린 니네가 직접 만난 줄 알았잖아. 아니네 보니까. 어떤 익명의 어떤 취재원과 연락해서 그냥 그게 땡. 아니 그럼 본인한테는 왜 확인을 안 했어? 물어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해요. 일단 시간이 너무 없었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고 피해자를 접촉하는 건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서 접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접촉을 안 했대. 그러면 접촉을 안 했다라고 처음에 기사에 밝히든가. 여러분 대신 제가 화내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화가 나긴 납니다. 화가 나요. 얘기하다 보면. 아니 그러면은 자기들이 접촉도 안 해놓고 왜 기사에는 마치 접촉해서 굉장히 신빙성 높은 기사처럼 처음에 보도를 하는데 우리 그래가지고 시민 여성단체들이 막 시위하고 막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막 1인 시위하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민경호 기자. SBS 보도가 지금 한두 번 문제여야지. 얘네들 진짜 어디 TVN이나 뭐 이런 데처럼 보도 기능 빼고 방송 제어가 해줘야 될 그런 수준이에요. 얘네들 한두 번 문제를 일으켜야지. 보도 능력이 없어. 아무리 봐도.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라도 SBS 최초 보도를 수정하고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정정을 왜 하지 않았냐, 시청자들에게 왜 다시 알리지 않았냐, 왜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냐,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심의위원이. 왜 해당 문장을 수정하지 않았냐, 왜 그대로 두고 있냐,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SBS 이제 간부가 하는 소리가 이미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부분이라 그냥 뒀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심의위원들이 다시 묻는 거죠. 아니 많이 알려주면 그대로 둬도 되는 겁니까? 그쵸? 아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대신 해줘서 고맙습니다. 심의위원님들 열일하시네. 부정확한 정보 떠돌게 하는 게 더 문제다. 그쵸? KBS 법조팀 보세요. 채널A 이동재 관련해서 뭐 보도했다가 그죠? 한동훈 검사가 막 문제 삼고 이러니까 하루 만에 오버를 인정해서 사과하고 바로 정정하잖아요. 니네는 그런 것도 안 해. 부정확한 보도를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부정확한 정보를 계속 확인된 부정확한 정보조차도 수정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게 계속 떠돌게 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 이 4명은 법정 제재인 주의를 줬고 이상로 위원 얘는 문제 없다고 했는데 얘 누구야? 얘 좀 누군지 파악해 봐야 되겠네. 어떻게 이게 문제가 없어? 참. 이소영 위원이 하여튼 제대로 한 거예요. 얘기했네. 크로스 체킹도 안 했지만 더 큰 문제는 김재련 씨가 밝혔는데도 어떤 조치도 안 한 거.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런 것들이 근데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미디어 오늘의 덜렁. 댓글도 36개밖에 안 달렸어. 최초의 SBS 보도는 댓글 몇 개나 달렸냐? 봐봐. 뭐야, 몇 개 달렸어요? 23,916개? 아이고, 진짜. 아이고. 댓글들을 보세요. 진짜.
진짜 23,916개가 달렸어. 근데 정작 이 미디어오늘 보도에는 별로 본 사람도 없어요. 예, 36개 달렸어. 36개.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야, 민경호! 너 진짜 이렇게 일할래? 이 민경호가 얘가 왜 문제냐면, 본래마음님 반갑습니다. 신규 회원 감사해요. 이 친구가 얼마 전에 그거예요. 그분 그 누구지? 그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논란, 이제 휴가 논란 있었을 때 그때 그 민원실, 국방부 민원실에다가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화한 기록을 뭔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했다. 그거를 리포트도 하고 그 다음날 무슨 SBS 뉴스쇼 같은 데 나와서 또 기자가 직접 설명하기도 해서 굉장히 공들여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민경호한테 그랬죠. 페이스북에. 야, 민경호, 우리 모르는 사이도 안 돼. 너 진짜 보도 이렇게 할래? 야, 국방부 민원실은 여당 대표도 할 수 있고 동네 주민 허재영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건데 누구나 전화해서 민원실에 전화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것만 갖고 무슨 대단한 무슨 권력 남용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냐. 제가 이렇게 논평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시사바리스타에서. 그것도 민경호 기자가 보도한 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그거 박원순 관련해서 성추행 피해자 여럿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요것도 민경호 기자가 한 거예요. 이 친구 나쁜 친구 아니었는데 제가 알기로 예전에 법조팀 근무할 때 법원에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일하면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막 쓰레기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왜 이러지 갈수록. 아휴. 그리고 SBS 관련해서 여러분 이것만 법정 제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가 이게 또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도 안 알려줬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박재동 화백 관련해서 그때 미투 보도 있었을 때 그때 뭐 이제 몇몇 만화협회 관계자들이 우리 이거 믿기지가 않는다. 이거 이제 그 주장 미투 선언하신 분이 이 말만 듣고 우리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막 글을 남긴 분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원수연 웹툰 협회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2차 가해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SBS가 보도를 했는데 하나도 사실이 아닌 걸로 정정보도 해서 거의 사과하다시피 해가지고 10월 6일날 이런 게 올라왔네. 이것도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이건 뭐 댓글도 없어. 이거 두 개 있네. 아이고. 근데 원래 이 보도가 어떤 거였냐면 제가 그래서 이 보도 삭제됐거든요. 굉장히 모욕을 당한 거예요. SBS가. 이 웬만해서는 보도가 삭제 안 되거든요, 절대. 근데 이거 삭제 명령을 받은 거예요.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삭제 명령 법원까지 가서 삭제됐어. 그래서 제가 삭제되기 전에 왠지 삭제될 것 같아가지고 요걸 가져왔죠. 요거 좀 잠깐 봅시다. 박재동 화백의 한 지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화백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용 웹툰 작가이고 이름을 알리기 위해 폭로한 거라는 취지로 글을 썼습니다.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이른바 2차 가해입니다. 문제는 이 글의 웹툰 협회장인 원수연 씨가 좋아요를 눌러 2차 가해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의뢰를 하고 모독을 하고 이런 거에 같은 작가로서 그런 어떤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좋아요를 하셨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고요. 한 단체의 장애라는 게 그게 자기 입장을 나타냈는데 조심스러운 자리인 거잖아요. 만화계에서 논란이 일자 원 씨는 좋아요를 취소했지만 작가들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한 작가는 원 회장의 남편이자 만화 작가인 강모 씨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강 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작가들도 있었는데 원 회장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소리가 좀 작네요. 제가 녹음을 이렇게 좀 작게 했나봐요. 이 친구가 이제 기사 쓴 기자네. SBS는 원 회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SBS 정구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보도가 완전히 삭제됐어요. 삭제. 그러니까 원수연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없는 거죠. 자, 잠깐 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 원수연 씨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기 이제 그 페북에다가 이걸 이제 썼더라고요. 2018년 이제 아까 그 보도 내용은 보셨죠? 그래서 사법부까지 가가지고 SBS가 끝까지 못 고치겠다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 근데 법원에서 보기에는 야 SBS 니네가 허위 보도했네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서 기사가 삭제된 겁니다. 법원의 그 언론중재의 조정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정정보도가 어떻게 나왔냐. 원래 이제 페북에 원수연 씨가 박재동 화백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다. 어떤 이제 박재동 씨 지인이 올렸구나. 그걸 가지고 원수연 회장이 좋아요 눌렀다는 거. 페북에 좋아요 눌렀다고. 그게 2차 가해다 이러면서 8시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어서 아까 보도 보셨죠? 원수연 회장의 남편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강모 씨인데, 이 강모 씨도 수차례 누군가를 성희롱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원수연 회장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까 이제 보도 보셨죠? 요런 걸 막 보도를 해버려. 근데 사실 확인 결과 원수연 회장은 박재동 씨 지인 글이 아니라 그 글을 공유한 원수연 회장 지인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고, 그 지인이 자신의 공유글을 삭제하면서 원수연 회장의 좋아요도 함께 사라졌다. 그러니까 박재동 씨 지인, 박재동 씨 지인의 글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제대로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보도를 했네. 그리고 남편, 원수연 회장의 남편, 무슨 누구 성추행했다나 뭐래나 이런 것도 서부지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원수연 회장도 남편의 행동을 방조 또는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반론 보도는 받아줄 수 있는데, 워낙 그 SBS 보도 자체가 형평 없으니까 법원에서 야 그러지 마, 그냥 기사 삭제 이래버렸나봐. 완전히 모욕당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보도는 이제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요. 원수연 회장만 2년 동안 마음의 고통을 엄청나게 겪은 거죠. 이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보도를 하면 안 돼, 이 기자들아. 아까 전에 그 어떤 그 이아무개 작가가 막 직접 나와서 막 인터뷰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런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막 보도하고 진짜.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런 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아요. SBS가 막 사고 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진짜. 이분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이 박재동 화백과 관련해서 이 벌어지는 이 미투가 과연 순수한 미투가 맞냐.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SBS 기자랑 이 아무개 작가랑 이 보도 자체가 합작한 것 같다. 좋아요 2차 가해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근데 이 종결되기까지 이분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까. 이런 건 제대로 보도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콕 집어서 일부러 가져왔는데, 이분의 억울함은 이제 해결돼서 그나마 이제 뒤늦게나마 정의를 찾아서 좀 다행인데, 문제는 저는 미디어 오늘 같은 곳이 계속 문제를 더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SBS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박원순 이제 성추행 의혹 처음에 터졌을 때 그 보도, SBS 피해자 여럿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보도가 법정 제재를 받았다라고 보도는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 이거 박재동 화백 관련해서. 예. 박재동 화백 관련 미투 2차 가해 이 논란 요 보도도 이건 아예 삭제돼 버렸는데 요거는 미디어오늘에서 아예 보도를 안 해요. 박재동 거는. 왜 안 할까? 추측이 되시죠? 예, 미디어오늘이 박재동 화백 그 미투 폭로하신 분 그쪽 편에 완전히 찰싹 붙어가지고 지금 강진구 기자랑 지금 법원 소송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재동 화백과 관련해서 SBS가 어떤 그 보도가 모욕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예. 요거는 미디어오늘이 아예 보도도 안 해. 예. 이거는 그냥 SBS 저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퍼온 거예요. SBS 홈페이지 가야만 찾고 들어가야만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미디어오늘이 이거는 보도를 안 해. 예. 자기들도 뭔가 좀 불편하거든. 이런 걸 보도할수록. 미디어오늘도 문제입니다. 미디어오늘도.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미디어오늘 기자들 중에 일부 여전히 괜찮은 기자들이 좀 남아는 있는데 아이고 참 모르겠습니다. 이 저연차 기자들 아직은 좀 배워야 될 게 많고 자기 주장을 하기보단 그죠? 좀 신중하게 이것저것 배워야 될 기자들이 연차의 기자들이 많은데 뭘 이렇게 배우기보다는 그냥 뭐 자기들 목소리부터 높이는 것부터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재진 편집국장 이런 분들이 잘 바로 잡아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똑같아. 강진구 기자 그 페북 보세요. 언론중재위에 나와가지고 이상한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뭐 언론에서 언론이 피해자의 편에 서지 않으면 누가 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강진구 기자 본인도 아니고 그 언론중재위 심의위원들이 아니 그걸 주장하시는 그 미투 호소인의 말은 어떻게 100% 확신해서 그걸 믿죠?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재진 미디어오늘 국장이 언론은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하는데 언론마저 외면하면 누가 섭니까? 동문서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이러고들 있어요. SBS도 문제고 이런 보도들을 감시하라고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미디어오늘 기자들도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 저널리즘 곧 창간되잖아요. 김용민 이사장이 만드는 거 그거 열심히 보세요. 저도 열심히 기사 쓰겠습니다. 거기다가.